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말투가 결과를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지은이는 나이토 요시히토, 옮긴이는 김한나, 발행은 유노북스입니다. 말은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작은 말투의 차이가 상대에게 나를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이게도 하고 비호감으로 보이게도 하는데요. 단지 말투를 살짝 바꿨을 뿐인데 상대방을 설득할 확률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단순히 일 좀 도와줄래 라고 말하지 않고 10분만 도와줄래 라고 부탁하면 1시간을 도와달라고 할 때보다 부담이 가벼워져서 상대방이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번 응하면 10분이 지났다고 바로 가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90% 심리로 움직이고 심리는 90% 말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법칙을 이해하고 말투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이 더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40가지 심리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투의 심리학을 들려줍니다. 어떤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행동하고 어떤 말투를 쓰면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는지 그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말을 잘 사용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성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든 내성적인 사람이든 이제부터라도 말투를 아주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내 의견을 말할 때는 모두를 끌어들여라. 사회성의 법칙. 다들 그렇다고 말했어. 그런 말을 하면 모두에게 미움받아. 이번 주에 시작한 TV 드라마 봤어? 아니, 아직 못 봤는데 꼭 봐. 다들 첫 회부터 재밌다고 난리더라. 그래? 그럼 나도 봐야겠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추천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좋다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모두가 그 일에 동의한다고 하면 자신만 반대하기가 힘들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워지기에 열심히 노력한다. 남성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노력을 부단히 기울인다. 왜 그렇게 여성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까? 그 이유는 모든 여성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누구나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으며 다른 여성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도 노력한다. 꼭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첫 번째 기술은 사회적 규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회적 규칙을 제안해서 어필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준다. 텍사스 대학교의 세나가베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단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고작 10%만 동의하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하면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50%까지 뛰어오르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람은 그 말을 거스르지 못한다. 친구나 지인이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을 때는 사회적 규범에 호소하자.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순순히 따를 확률이 한층 더 올라갈 것이다. 옷차림에 잘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 친구에게 좀 단정하게 입는 게 어때? 라고 친절하게 말해줘도 아마 그는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느끼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다. 대신 면도를 안 하고 다니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살 거야. 복장이 지저분하면 회사 사람 모두가 싫어할걸. 이런 식으로 모두라는 말을 넣어서 호소하면 어떨까? 분명히 친구도 옷차림에 주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모두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매우 편리한 심리 기술이다. 자신의 의견으로만 설득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너는 옷차림을 단정히 해야 해 라고 조언하는 것은 친구에게 선의를 베푸는 친절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자신에게 의견을 강요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되도록 자신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모두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좋다. 정말로 모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더라도 일단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두는 것은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키포인트.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사회적 규범이라고 이야기한다. (1만 원이) 필요해도 (1,000원)부터 부탁하라. 이브너 페니 테크닉. 잠시만 부탁해도 될까? 10분만이라도 좋으니 도와줄 수 있어.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가급적 사소한 부탁부터 하자. 속으로는 큰 부탁을 하고 싶어도 일부러 사소한 부탁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부탁을 하면 상대방도 그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즉, 받아들여도 되나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현저히 낮아져서 기꺼이 부탁을 들어준다. 이때 매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자신은 사소한 부탁만 했는데 상대방은 그 이상의 호의를 베풀어주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오늘 지갑을 집에 놓고 나왔는데 5,000원만 빌려주지 않을래? 라고 부탁했다고 하자. 그러면 상대방은 5,000원에 그치지 않고 1만 원이나 2만 원쯤 빌려준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5,000원만 빌려줘 라고 부탁하면 5,000원 이상의 호의가 돌아온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이브너 페니 테크닉이라고 부른다. 1페니 1파운드의 100분의 1 금액이라도 좋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치알디니는 어느 중산층 주택지에서 84세대를 방문하여 미국 암협회에서 나왔는데 협회를 위한 모금을 부탁합니다. 1펜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부탁해봤다. 그랬더니 총 세대 중 58.1%가 흔쾌히 모금에 참여했으며 또 평균 32.30달러나 기부했다. 참고로 1펜이라도 좋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모금을 부탁했을 때는 32.2%의 세대만 모금에 참여했고 평균 기부액은 20.74달러였다.
이렇듯 땡땡만이라도 라고 말하며 부탁해야 상대방이 응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 상대방은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 준다.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보자. 직장에서 친한 동료에게 잔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하자. 이럴 때는 10분이라도 좋으니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부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료도 부탁을 들어준다. 게다가 10분은 물론 더 많은 시간 동안 도와줄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일이 끝날 때까지 도와줄지도 모른다. 만일 잔업을 돕기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다고 해도 자, 10분이 지났으니까 나는 먼저 퇴근할게 라고 하는 박정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단 떠맡은 이상 마지막까지 제대로 도와주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브너 페니 테크닉은 매우 강력한 기술이라서 그 존재를 아는 사람도 쉽게 걸려든다. 필자도 한두 줄이라도 좋으니 글 좀 써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듣고 단행본 한 권 분량을 전부 쓴 적이 있으며 신문기자에게 한마디라도 괜찮으니 의견을 들려주세요 라고 전화로 부탁을 받아서 30분 가까이 취재에 응한 적이 있다. 이런 일이 꽤 많이 일어난다. 세상에는 대체로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땡땡만이라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땡땡만으로 끝내는 경우는 없으며 보통은 더 큰 선의를 베풀어 준다. 이렇듯 이브너 페니 테크닉은 사람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기꾼이 악용하면 곤란하지만 상대방이 선의를 베풀었을 때는 자신도 상대방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이용하게 쓰기 바란다. 키포인트. 일단 떠맡은 이상 마지막까지 도와주자는 마음이 들게 한다.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북풍과 햇볕의 법칙. 그 생각 좋은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너와 있으면 배울 점이 많아. 왠지 나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이 책은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들려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혈안이 되어 필사적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작전이 아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여러분은 상대가 비록 애인이라도 누군가 나의 의견이나 성격, 습관을 바꾸려고 기를 쓰고 달려든다면 어떻겠는가? 불쾌한 기분이 들지는 않는가?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애인이라 해도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바꿔 주겠어라며 단단히 마음먹고 임해도 그런 시도는 대체로 실패할 것이 뻔하다.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대학교의 슈리너히라는 애인이 있는 16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다. 또한 최근 반년 동안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또는 나빠졌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러자 상대방이 달라져야 한다고 대답한 커플일수록 상황이 잘 개선되지 않았고 또 서로의 관계도 악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좋아진 것은 자신이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대답한 커플이었다고 한다. 히라의 분석에 따르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행위는 반발, 분노, 적대심, 복수 등 좋지 않은 결과만 가져온다고 한다. 애인에게는 변해야 한다고 다그치지 않는 편이 좋을 듯하다. 넌 언제나 약속 시간에 늦어.
시간 좀 잘 지켜.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늘 데이트에 늦는다면 약속 장소를 자신이 좋아하는 가게로 하거나 책을 읽으며 기다릴 수 있는 카페 등으로 정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 낚시가 취미인 사람은 낚시도구 전문점에서 만나기로 하고 매장 안을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상대방이 늦어서 기다린다는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요컨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바꾸면 된다. 상대방에게 행동이나 성격을 바꾸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바꾸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또한 서로의 관계가 한층 더 원만해진다. 당신은 늘 지저분하게 먹네요. 좀 더 깨끗하게 먹으려고 해봐요. 이렇게 비난해도 행동 습관은 순식간에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음식이 흘러넘치지 않고 소스나 국물이 셔츠에 튀지 않는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선택해서 데이트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지저분하게 먹는 것도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는다. 상대방의 먹는 방법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음식점을 바꾸는 편이 훨씬 편하다.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보다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애인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바꿔야 서로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교제할 수 있다. 키포인트. 모든 싸움이나 시련은 이기주의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긍정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호감도가 올라간다. 프레이밍 법칙. 햇볕이 강해서 내 피부가 타면 안 되니까 실내에서 놀자.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데다 믿음직스러운 분위기가 좋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들리는 표현과 부정적으로 들리는 표현이 있다. 이를테면 돈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략가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들린다. 이는 칭찬하는 말과 같다. 그런데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구두쇠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들린다. 이렇듯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귀에도 기분 좋게 들리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 있는 바워닝언 대학교의 조너선 판트리트라는 심리학자는 건강증진 캠페인이라는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문장을 읽게 했다. 두 문장은 모두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한쪽은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문장으로 적혀 있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운동하면 근력이 생기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이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내는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운동하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지고 일찍 죽습니다 라는 식이었다. 결국 두 문장 다 건강에 주의하라고 어필하는 내용이었지만 읽은 사람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한다. 남을 설득할 때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자문자답해 보자. 이때 최대한 상대방에게 이익이 있는 것처럼 들리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다. 예컨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오늘은 햇볕이 강한 데다 밖은 더우니까 우리 집에서 DVD나 보자고 제안하는 사람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른다. 데이트를 대충 때우려는 듯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이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하더라도 햇볕이 강해서 내 하얀 피부가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DVD라도 보자라고 표현하면 그녀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무엇을 표현하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살이 찐 남자친구에게 설마 대놓고 뚱보라고 하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보면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수 있다, 통통해서 사랑스럽다는 등 다양한 표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말해야 남자친구도 좋아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은 말도 대충 선택해서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리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다. 말할 때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 것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말을 잘못 선택하는 일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키포인트. 자신의 말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리도록 프레임을 만든다. 관심을 공유하면 마음도 너그러워진다. 공유의 법칙. 주말에 자원봉사하러 가지 않을래? 이웃과 친해질 수 있어. 부부가 등록하면 할인해 준다는데 헬스클럽에 다니지 않을래요? 만약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서로 대부분의 부탁을 들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다. 뉴욕 주립대학교의 아사하로는 신문을 통해 모집한 112쌍의 부부에게 여러분은 공유하는 활동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결혼 만족도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러자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부부일수록 부부 사이가 원만하며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뭔가를 함께하면 동료의식이 싹트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취미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부일수록 잘 지낸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취미를 공유해서 즐기면 친밀감과 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혼자서만 골프를 치러 가지 말고 아내와 함께 가면 어떨까? 혼자서만 낚시하러 가지 말고 아내도 자신의 취미에 끌어들이면 어떨까? 아내가 다니는 요리교실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활동을 공유하면 할수록 부부 사이가 좋아지며 서로가 대부분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준다. 생각해보면 자영업자 중에 부부 둘이서 운영하는 가게가 꽤 많다. 그런 부부일수록 사이가 좋다. 서로 각자의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와 비교하면 훨씬 사이가 원만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일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부가 평일에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주말에는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공통의 취미를 만들자. 주말만큼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다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의 샬럿 라이스먼은 부부 53쌍에게 과제를 하나 내줬다. 그 내용은 10주에 걸쳐서 부부가 함께 어떠한 공동 작업을 하기 바란다는 부탁이었다. 공동 작업의 종류는 스스로 결정해도 되었기 때문에 부부들은 저마다 스키나 하이킹, 콘서트에 가기로 했다. 10주 부부들이 다시 모였고 결혼 만족도를 재조사했다. 그 결과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공동 활동을 하기 전보다 한층 더 높아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나도 엉뚱한 일로 아내와 함께 지역 봉사활동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다. 쓰레기를 줍거나 잡초를 뽑는 활동인데 부부가 함께하니 사이가 그전보다 더 좋아졌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자 친구와 술 한잔 마시고 올게라고 하면 인상을 찌푸리던 아내가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어슬렁거리다 놀러 나가도 비난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자.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 웬만한 부탁쯤은 허락해 주게 될 것이다. 키포인트. 동료의식이 강할수록 관계도 깊어진다. 최후 수단은 눈물 작전밖에 없다. 언더독 효과. 정말로 미안해. 순간적인 실수였어. 용서해줘. 이렇게 부탁할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번 다시 안 할게요. 믿어주세요. 정치가는 투표일 전날이 되면 이른바 눈물 작전을 사용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쪼록 저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어필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호소하면 자기도 모르게 정에 이끌려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 불쌍한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뻗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렇듯 불쌍한 사람을 연출하여 상대방에게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언더독 효과라고 부른다. 언더독이란 강에 떨어진 개를 뜻하는데 강에 떨어져서 곤란을 겪는 개를 막대기로 때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통은 도움의 손길을 뻗는다. 네덜란드에 있는 틸버그 대학교의 미셸 핸드릭스도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관한 문장을 읽게 했더니 문장을 읽은 사람은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조차 울며 호소하는 행동은 보기 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으면 최종 수단으로 눈물 작전을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눈물 작전으로도 설득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편이 좋다. 폭력을 휘두르거나 술을 달고 사는 등 남편의 문제 행동을 개선시킬 때는 평범하게 설득하면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에는 눈물로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도 행동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도 안 된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없다. 다 큰 어른이 눈물을 흘리는 행동에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정도로 자신이 힘들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물 하나로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눈물은 여성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남성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며 남성이 눈물 작전을 사용해도 똑같이 효과적이다. 대성통곡 의원으로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한 노노무라 느타로 의원은 그토록 큰 소리로 울부짖었는데도 실패하지 않았냐고 하는 독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노노무라 의원의 눈물이 지나치게 자기적이었기 때문이다. 결코 눈물 작전 자체가 나쁜 전략이어서가 아니다. 아내에게 외도 행각이 들통났을 때조차 만약 그것이 처음이라면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사죄하면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 뻔뻔스럽게 정색하기보다 정말로 미안해, 순간적인 실수였어, 용서해줘, 이렇게 부탁할게 라고 눈물을 보이며 코가 땅에 닿도록 사죄하면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 정도로 한심한 모습을 보여야 아내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키포인트.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정감에 호소하면 궁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따뜻한 음료는 마음을 여는 마법의 효과가 있다. 핫드링크 효과.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니 긴장이 풀리는군요.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장소에 있으면 따뜻해지고 차가운 장소에 있으면 차가워진다. 즉,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물리적인 따뜻함은 심리적인 따뜻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뭔가를 부탁할 때는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매우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서 소개하겠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로렌스 윌리엄스는 인물 평가 실험이라고 속여서 참가자들을 어느 한 건물에 모이게 했다. 참가자가 찾아오면 그곳에는 여성 조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손에 아이스 커피를 들고 있을 때도 있고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을 때도 있다. 그리고 실험은 4층에서 합니다라고 참가자를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가는데 먼저 당신의 이름을 서류에 기입하고 싶으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라며 자신이 들고 있는 커피를 참가자에게 들게 한다. 참가자가 커피를 손에 들고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수십 초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후에 A씨라는 가공인물의 성격을 판단하게 하자 사전에 뜨거운 커피를 든 사람은 아이스 커피를 든 사람에 비해 A씨를 매우 호의적으로 판단했다. 물리적으로 따뜻함을 느낀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따뜻한 반응을 보인다. 반대로 물리적으로 차가움을 느낀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가능한 한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여름에 날씨가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은 방에서 차가운 음료를 대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차가운 분위기는 상대방의 마음도 차갑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리적으로 차가운 환경에서는 우리의 마음도 차가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더운 여름날에는 역시 아이스 음료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옛날 조상들은 더운 여름날에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오히려 시원함을 느꼈다고 한다. 더운 날이라고 해서 반드시 차가운 음료를 마셔야 한다는 것은 선입견일 수 있다. 만약 무더운 날 클라이언트가 회사를 방문했다면 일단 차가운 보리차를 마시게 해서 더위를 식혀주자. 그런 다음에는 따뜻한 차나 커피를 대접하는 것이 좋다. 일에 대한 이야기는 따뜻한 음료를 대접한 후에 시작한다. 차가운 보리차로 한숨 돌리게 할 때는 가벼운 잡담을 나눈다. 그리고 중요한 거래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한다. 이렇게 2단계 작전을 세우면 좋을 것이다. 키포인트. 물리적으로 따뜻함을 느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내 의견을 말할 때는 모두를 끌어들여라. 사회성의 법칙. 다들 그렇다고 말했어. 그런 말을 하면 모두에게 미움받아. 이번 주에 시작한 TV 드라마 봤어? 아니, 아직 못 봤는데. 꼭 봐. 다들 첫 회부터 재밌다고 난리더라.
그래? 그럼 나도 봐야겠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추천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좋다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모두가 그 일에 동의한다고 하면 자신만 반대하기가 힘들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워지기에 열심히 노력한다. 남성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노력을 부단히 기울인다. 왜 그렇게 여성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까? 그 이유는 모든 여성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누구나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으며 다른 여성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도 노력한다. 꼭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첫 번째 기술은 사회적 규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회적 규칙을 제안해서 어필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준다. 텍사스 대학교의 세나가베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단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고작 10%만 동의하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하면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50%까지 뛰어오르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람은 그 말을 거스르지 못한다. 친구나 지인이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을 때는 사회적 규범에 호소하자.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순순히 따를 확률이 한층 더 올라갈 것이다. 옷차림에 잘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 친구에게 좀 단정하게 입는 게 어때? 라고 친절하게 말해줘도 아마 그는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느끼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다. 대신 면도를 안 하고 다니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살 거야. 복장이 지저분하면 회사 사람 모두가 싫어할걸. 이런 식으로 모두라는 말을 넣어서 호소하면 어떨까? 분명히 친구도 옷차림에 주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모두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매우 편리한 심리 기술이다. 자신의 의견으로만 설득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너는 옷차림을 단정히 해야 해 라고 조언하는 것은 친구에게 선의를 베푸는 친절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자신에게 의견을 강요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되도록 자신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모두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좋다. 정말로 모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더라도 일단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두는 것은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키포인트.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사회적 규범이라고 이야기한다. (1만 원이 필요해도 1,000원부터 부탁하라). 이분 어페니 테크니. 잠시만 부탁해도 될까? 10분만이라도 좋으니 도와줄 수 있어.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가급적 사소한 부탁부터 하자. 속으로는 큰 부탁을 하고 싶어도 일부러 사소한 부탁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부탁을 하면 상대방도 그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즉, 받아들여도 되나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현저히 낮아져서 기꺼이 부탁을 들어준다. 이때 매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자신은 사소한 부탁만 했는데 상대방은 그 이상의 호의를 베풀어주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오늘 지갑을 집에 놓고 나왔는데 5천 원만 빌려주지 않을래? 라고 부탁했다고 하자. 그러면 상대방은 5천 원에 그치지 않고 1만 원이나 2만 원쯤 빌려준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5천 원만 빌려줘 라고 부탁하면 5천 원 이상의 호의가 돌아온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이브너 페니 테크닉이라고 부른다. 1페니 1파운드의 100분의 1 금액이라도 좋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치알디니는 어느 중산층 주택지에서 84세대를 방문하여 미국 암협회에서 나왔는데 협회를 위한 모금을 부탁합니다. 1펜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부탁해봤다. 그랬더니 총 세대 중 58.1%가 흔쾌히 모금에 참여했으며 또 평균 32.30달러나 기부했다. 참고로 1펜이라도 좋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모금을 부탁했을 때는 32.2%의 세대만 모금에 참여했고 평균 기부액은 20.74달러였다. 이렇듯 땡땡만이라도 라고 말하며 부탁해야 상대방이 응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 상대방은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 준다. 다른 사례를 생각해보자. 직장에서 친한 동료에게 잔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하자. 이럴 때는 10분이라도 좋으니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부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료도 부탁을 들어준다. 게다가 10분은 물론 더 많은 시간 동안 도와줄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일이 끝날 때까지 도와줄지도 모른다. 만일 잔업을 돕기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다고 해도 자, 10분이 지났으니까 나는 먼저 퇴근할게 라고 하는 박정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단 떠맡은 이상 마지막까지 제대로 도와주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브너 페니 테크닉은 매우 강력한 기술이라서 그 존재를 아는 사람도 쉽게 걸려든다. 필자도 한두 줄이라도 좋으니 글 좀 써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듣고 단행본 한 권 분량을 전부 쓴 적이 있으며 신문기자에게 한마디라도 괜찮으니 의견을 들려주세요 라고 전화로 부탁을 받아서 30분 가까이 취재에 응한 적이 있다. 이런 일이 꽤 많이 일어난다. 세상에는 대체로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땡땡만이라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땡땡만으로 끝내는 경우는 없으며 보통은 더 큰 선의를 베풀어 준다. 이렇듯 이브너 페니 테크닉은 사람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기꾼이 악용하면 곤란하지만 상대방이 선의를 베풀었을 때는 자신도 상대방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하게 쓰기 바란다. 키포인트. 일단 떠맡은 이상 마지막까지 도와주자는 마음이 들게 한다.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북풍과 햇볕의 법칙. 그 생각 좋은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너와 있으면 배울 점이 많아. 왠지 나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이 책은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들려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혈안이 되어 필사적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작전이 아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상대가 비록 애인이라도 누군가 나의 의견이나 성격, 습관을 바꾸려고 기를 쓰고 달려든다면 어떻겠는가? 불쾌한 기분이 들지는 않는가?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애인이라 해도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바꿔 주겠어라며 단단히 마음먹고 임해도 그런 시도는 대체로 실패할 것이 뻔하다.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대학교의 슈리너히라는 애인이 있는 16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다. 또한 최근 반년 동안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또는 나빠졌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러자 상대방이 달라져야 한다고 대답한 커플일수록 상황이 잘 개선되지 않았고 또 서로의 관계도 악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좋아진 것은 자신이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대답한 커플이었다고 한다. 히라의 분석에 따르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행위는 반발, 분노, 적대심, 복수 등 좋지 않은 결과만 가져온다고 한다. 애인에게는 변해야 한다고 다그치지 않는 편이 좋을 듯하다. 넌 언제나 약속 시간에 늦어. 시간 좀 잘 지켜.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늘 데이트에 늦는다면 약속 장소를 자신이 좋아하는 가게로 하거나 책을 읽으며 기다릴 수 있는 카페 등으로 정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 낚시가 취미인 사람은 낚시도구 전문점에서 만나기로 하고 매장 안을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상대방이 늦어서 기다린다는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요컨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바꾸면 된다. 상대방에게 행동이나 성격을 바꾸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바꾸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또한 서로의 관계가 한층 더 원만해진다. 당신은 늘 지저분하게 먹네요. 좀 더 깨끗하게 먹으려고 해봐요. 이렇게 비난해도 행동 습관은 순식간에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음식이 흘러넘치지 않고 소스나 국물이 셔츠에 튀지 않는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선택해서 데이트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지저분하게 먹는 것도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는다. 상대방의 먹는 방법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음식점을 바꾸는 편이 훨씬 편하다.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보다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애인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바꿔야 서로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교제할 수 있다. 키포인트. 모든 싸움이나 시련은 이기주의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긍정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호감도가 올라간다. 프레이밍 법칙. 햇볕이 강해서 내 피부가 타면 안 되니까 실내에서 놀자.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데다 믿음직스러운 분위기가 좋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들리는 표현과 부정적으로 들리는 표현이 있다. 이를테면 돈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략가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들린다. 이는 칭찬하는 말과 같다. 그런데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구두쇠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들린다. 이렇듯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귀에도 기분 좋게 들리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 있는 바워닝언 대학교의 조너선 판트리트라는 심리학자는 건강증진 캠페인이라는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문장을 읽게 했다.
두 문장은 모두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한쪽은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문장으로 적혀 있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운동하면 근력이 생기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이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내는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운동하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지고 일찍 죽습니다 라는 식이었다. 결국 두 문장 다 건강에 주의하라고 어필하는 내용이었지만 읽은 사람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한다. 남을 설득할 때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자문자답해 보자. 이때 최대한 상대방에게 이익이 있는 것처럼 들리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다. 예컨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오늘은 햇볕이 강한 데다 밖은 더우니까 우리 집에서 DVD나 보자고 제안하는 사람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른다. 데이트를 대충 때우려는 듯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이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하더라도 햇볕이 강해서 내 하얀 피부가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DVD라도 보자라고 표현하면 그녀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무엇을 표현하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살이 찐 남자친구에게 설마 대놓고 뚱보라고 하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보면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수 있다, 통통해서 사랑스럽다는 등 다양한 표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말해야 남자친구도 좋아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은 말도 대충 선택해서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리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다. 말할 때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 것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말을 잘못 선택하는 일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키포인트. 자신의 말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리도록 프레임을 만든다. 관심을 공유하면 마음도 너그러워진다. 공유의 법칙. 주말에 자원봉사하러 가지 않을래? 이웃과 친해질 수 있어. 부부가 등록하면 할인해 준다는데 헬스클럽에 다니지 않을래요? 만약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서로 대부분의 부탁을 들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다. 뉴욕 주립대학교의 아서하로는 신문을 통해 모집한 112쌍의 부부에게 여러분은 공유하는 활동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결혼 만족도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러자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부부일수록 부부 사이가 원만하며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뭔가를 함께하면 동료의식이 싹트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취미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부일수록 잘 지낸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취미를 공유해서 즐기며 친밀감과 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혼자서만 골프를 치러 가지 말고 아내와 함께 가면 어떨까? 혼자서만 낚시하러 가지 말고 아내도 자신의 취미에 끌어들이면 어떨까? 아내가 다니는 요리교실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활동을 공유하면 할수록 부부 사이가 좋아지며 서로가 대부분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준다. 생각해보면 자영업자 중에 부부 둘이서 운영하는 가게가 꽤 많다. 그런 부부일수록 사이가 좋다.
서로 각자의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와 비교하면 훨씬 사이가 원만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일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부가 평일에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주말에는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공통의 취미를 만들자. 주말만큼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다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의 샬럿 라이스먼은 부부 53쌍에게 과제를 하나 내줬다. 그 내용은 10주에 걸쳐서 부부가 함께 어떠한 공동 작업을 하기 바란다는 부탁이었다. 공동 작업의 종류는 스스로 결정해도 되었기 때문에 부부들은 저마다 스키나 하이킹, 콘서트에 가기로 했다. 10주 부부들이 다시 모였고 결혼 만족도를 재조사했다. 그 결과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공동 활동을 하기 전보다 한층 더 높아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나도 엉뚱한 일로 아내와 함께 지역 봉사활동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다. 쓰레기를 줍거나 잡초를 뽑는 활동인데 부부가 함께하니 사이가 그전보다 더 좋아졌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자 친구와 술 한잔 마시고 올게라고 하면 인상을 찌푸리던 아내가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어슬렁거리다 놀러 나가도 비난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자.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 웬만한 부탁쯤은 허락해 주게 될 것이다. 키포인트. 동료의식이 강할수록 관계도 깊어진다. 최후 수단은 눈물 작전밖에 없다. 언더독 효과. 정말로 미안해. 순간적인 실수였어. 용서해줘. 이렇게 부탁할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번 다시 안 할게요. 믿어주세요. 정치가는 투표일 전날이 되면 이른바 눈물 작전을 사용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쪼록 저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어필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호소하면 자기도 모르게 정에 이끌려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 불쌍한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뻗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렇듯 불쌍한 사람을 연출하여 상대방에게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언더독 효과라고 부른다. 언더독이란 강에 떨어진 개를 뜻하는데 강에 떨어져서 곤란을 겪는 개를 막대기로 때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통은 도움의 손길을 뻗는다. 네덜란드에 있는 틸버그 대학교의 미셸 핸드릭스도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관한 문장을 읽게 했더니 문장을 읽은 사람은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조차 울며 호소하는 행동은 보기 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으면 최종 수단으로 눈물 작전을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눈물 작전으로도 설득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편이 좋다. 폭력을 휘두르거나 술을 달고 사는 등 남편의 문제 행동을 개선시킬 때는 평범하게 설득하면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에는 눈물로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도 행동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도 안 된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없다. 다 큰 어른이 눈물을 흘리는 행동에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정도로 자신이 힘들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물 하나로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눈물은 여성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남성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며 남성이 눈물 작전을 사용해도 똑같이 효과적이다. 대성통고 의원으로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한 노노무라 느타로 의원은 그토록 큰 소리로 울부짖었는데도 실패하지 않았냐고 하는 독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노노무라 의원의 눈물이 지나치게 자기적이었기 때문이다. 결코 눈물 작전 자체가 나쁜 전략이어서가 아니다. 아내에게 외도 행각이 들통났을 때조차 만약 그것이 처음이라면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사죄하면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 뻔뻔스럽게 정색하기보다 정말로 미안해, 순간적인 실수였어, 용서해줘, 이렇게 부탁할게 라고 눈물을 보이며 코가 땅에 닿도록 사죄하면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 정도로 한심한 모습을 보여야 아내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키포인트.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정감에 호소하면 궁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따뜻한 음료는 마음을 여는 마법의 효과가 있다. 핫드링크 효과.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니 긴장이 풀리는군요.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장소에 있으면 따뜻해지고 차가운 장소에 있으면 차가워진다. 즉,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물리적인 따뜻함은 심리적인 따뜻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뭔가를 부탁할 때는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매우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서 소개하겠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로렌스 윌리엄스는 인물 평가 실험이라고 속여서 참가자들을 어느 한 건물에 모이게 했다. 참가자가 찾아오면 그곳에는 여성 조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손에 아이스 커피를 들고 있을 때도 있고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을 때도 있다. 그리고 실험은 4층에서 합니다 라고 참가자를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가는데 먼저 당신의 이름을 서류에 기입하고 싶으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라며 자신이 들고 있는 커피를 참가자에게 들게 한다. 참가자가 커피를 손에 들고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수십 초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후에 A씨라는 가공인물의 성격을 판단하게 하자 사전에 뜨거운 커피를 든 사람은 아이스 커피를 든 사람에 비해 A씨를 매우 호의적으로 판단했다. 물리적으로 따뜻함을 느낀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따뜻한 반응을 보인다. 반대로 물리적으로 차가움을 느낀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가능한 한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여름에 날씨가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은 방에서 차가운 음료를 대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차가운 분위기는 상대방의 마음도 차갑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리적으로 차가운 환경에서는 우리의 마음도 차가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더운 여름날에는 역시 아이스 음료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옛날 조상들은 더운 여름날에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오히려 시원함을 느꼈다고 한다.
더운 날이라고 해서 반드시 차가운 음료를 마셔야 한다는 것은 선입견일 수 있다. 만약 무더운 날 클라이언트가 회사를 방문했다면 일단 차가운 보리차를 마시게 해서 더위를 식혀주자. 그런 다음에는 따뜻한 차나 커피를 대접하는 것이 좋다. 일에 대한 이야기는 따뜻한 음료를 대접한 후에 시작한다. 차가운 보리차로 한숨 돌리게 할 때는 가벼운 잡담을 나눈다. 그리고 중요한 거래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한다. 이렇게 2단계 작전을 세우면 좋을 것이다. 키포인트. 물리적으로 따뜻함을 느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일, 사랑, 관계가 술술 풀리는 40가지 심리기술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